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일 그리드와 이중 그리드 항공 이미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일 그리드와 이중 그리드 촬영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드론으로 이미지를 촬영할 때 하나의 건물과 그 주변 부지를 매핑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두 가지 촬영 방식의 기술적 특징과 제약적 고려사항은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도 적용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촬영 방식은 단일 그리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그리드 촬영 방식은 관심 지역을 고품질 2D 이미지로 표현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는 카메라가 주로 지면을 직각으로 바라보며 지면을 상세히 촬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3D 복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단일 그리드 방식의 촬영 결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수직으로 아래를 향한 나디르 시점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돌출된 지붕이나 다른 물체 아래의 수직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단일 그리드 방식으로 비행할 때는 전면 중첩 75% 이상, 측면 중첩 6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전면 중첩은 연속적으로 촬영된 이미지 간의 겹침이고, 측면 중첩은 서로 인접한 비행 경로 사이의 겹침을 의미합니다. 전면 중첩 75%와 측면 중첩 60%는 사진 측량을 위해 권장되는 최소 중첩 기준입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첩도를 더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장면의 균일한 패턴, 반사되는 표면 또는 동적인 영역이 있을 경우 중첩도를 더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최적의 중첩도는 프로젝트의 목표, 카메라의 해상도, 그리고 여러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픽스포디 소프트웨어에서는 전면 중첩 75%와 측면 중첩 60%를 최소 기준으로 권장합니다. 최소 권장 설정으로 진행한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우수한 촬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권장 중첩도보다 적은 중첩도로 촬영하게 되면 이미지 간 간격이 생겨 일부 영역이 제대로 재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드론이 촬영 중 이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리드 촬영 방식을 사용할 때는 항상 프로젝트 영역을 넘어 한 줄 더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심 영역 바깥까지 한 줄 정도 이미지를 추가로 촬영하면 가장자리 이미지 콘텐츠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중 그리드 촬영 방식은 단일 그리드 방식과 유사하지만 두 개의 비행 경로를 서로 직각으로 교체하도록 비행하며 카메라가 약간 비스듬한 각도로 설정된 점이 다릅니다. 비스듬한 각도 때문에 이중 그리드 촬영 방식은 일반적으로 최소 85%의 전면 중첩과 70%의 측면 중첩이 필요합니다. 관심 영역의 3D 표현을 더 정밀하게 생성하기 위해서 카메라는 지면과 약간 비스듬한 각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수직으로 촬영했을 때 보이지 않던 수직면에 더 많은 부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각도는 관심 지역, 촬영 목적, 그리고 드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70도 각도는 수직면을 효과적으로 촬영하면서 배경이나 하늘의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적당히 덜어내는 데 적합합니다. 카메라 각도를 설정할 때는 관심 대상이나 영역이 이미지에 최대한 많이 담기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하늘이나 관심 영역 외의 물체가 포함된 픽셀은 불필요한 데이터로 재구성 과정에서 노이즈를 발생시켜 후 처리 시 제거해야 합니다. 단일 그리드 방식처럼 프로젝트 영역 끝에서 한 줄 더 촬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배터리 하나로 프로젝트 영역을 모두 촬영하기 어렵거나 특정 지역의 세부 정보를 더 확보해야 할 경우 여러 번의 이중 그리드 방식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리드 방식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니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이미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같은 프로젝트 영역을 동일한 파라미터로 단일 그리드와 이중 그리드 방식으로 각각 촬영해 보겠습니다. 저는 DJI 미니 3 프로와 픽스포디 캡처 프로를 사용해 이미지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12메가픽셀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약 120피트보다 조금 낮은 높이인 35m에서 비행한 영상입니다. 두 촬영 방식 모두 전면 중첩 80%와 측면 중첩 70%를 사용했습니다. 카메라를 나디르 각도로 설정한 단일 그리드 방식은 3분 30초 동안 72장의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를 70도 경사각도로 설정한 이중 그리드 방식은 7분 20초 동안 167장의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이중 그리드 방식과 경사각도 때문에 단일 그리드보다 촬영에 약간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 필요한 결과물을 명확히 알고 단일 그리드 방식과 이중 그리드 방식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쏘 모자이크나 수치 표면 모델과 같은 2D 재구성만 필요하다면 단일 그리드 방식으로 충분합니다. 3D 재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면 경사각도의 이중 그리드 방식으로 프로젝트 영역을 촬영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품질의 2D 및 3D 재구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픽스4D 매틱으로 수직 촬영과 경사 촬영 이미지를 처리해 단일 그리드와 이중 그리드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딜의 촬영 이미지는 수직 처리 템플릿을 사용할 예정이고 경사 이미지는 경사 처리 템플릿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처리 옵션은 모든 2D 및 3D 결과물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제 두 촬영 방식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방식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3D 재구성 결과물인 고밀도 점군이나 메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왼쪽이 단일 그리드 방식, 오른쪽이 이중 그리드 방식입니다. 고밀도 점군 데이터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단일 그리드 이미지는 카메라가 지면을 수직으로 향한 상태에서 촬영되기 때문에 건물의 벽면과 같은 수직 부분은 거의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중 그리드 방식은 건물의 벽면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직 부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단일 그리드 방식과 이중 그리드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DSM과 오쏘 모자이크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카메라 각도와 GSD 차이로 인해 세부 표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일 그리드와 이중 그리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최종 결과물, 특히 3D 데이터에서 두드러지며 메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일 그리드는 카메라가 나디르 각도로 설정되어 지면을 수직으로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2D 재구성을 위한 이미지 캡처에 적합합니다. 나디르 이미지로도 3D 작업이 가능하지만 구조물이나 물체의 수직면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직면 촬영을 위해서는 카메라를 경사각도로 설정한 이중 그리드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적합한 촬영 방식의 선택은 어떤 프로젝트 결과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치 표면 모델이나 오쏘 모자이크만 필요하다면 단일 그리드 방식으로 촬영과 데이터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카메라를 약 70도의 경사각도로 설정해 이중 그리드 방식으로 촬영하면 더 디테일한 3D 재구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촬영 방식이 더 적합한지 고민된다면 이중 그리드 방식으로 촬영한 후 필요한 결과물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일 그리드와 이중 그리드 항공 이미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